안녕하세요. 귤남 선생입니다. 오늘은 확률과 통계, 세 번째 단원 확률의 뜻과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단어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단어는 세 번째 단원이고, 확률의 뜻과 활용 단원입니다. 자, 확률의 뜻과 활용 단원이고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행과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과 사건. 시행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같은 조건에서 반복하고 있고 결과가 이게 중요해요.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확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 표본 공간이란 게 존재해요.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란 말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인 1, 2, 3, 4, 5, 6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표본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건이 있는데 얘는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오는 사건. 그럼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거는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이렇게 존재를 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3이 나오는 사건은 따로 하나만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표본 공간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통 집합 형태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해보면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이렇게 원소 나열법 형태의 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죠. 이제 3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은 그냥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근원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할 건데 근원 사건. 이 근원 사건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이제 사건을 각각 따로따로 하나씩만 얘기를 해보면은 그때 근원 사건은 1, 2, 3, 4, 5, 6을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나타낸 걸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표본 공간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씩 뽑아서 각각 집합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표본 공간 내에서 우리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돼요. 다섯 번째 넘어올게요. 이제 다섯 번째를 굳이 얘기하자면 합사건. 합사건이라 하면 밑에 있을 것들이 이제 똑같은데 어떤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어떤 사건 A와 B가 있대요. 사건 A, B가 일어날 때 사건 A, B가 일어날 때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때 합사건은 두 사건
A, B가 있는데 이때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일어나는 사건. 자, 여기서 중요해요. 또는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거를 집합으로는 A 합집합 B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곱사건.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일어나는 사건. 그러면 이거는 집합 형태로 표현하자면 A 교집합 B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합집합 교집합.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반 사건. 이거는 이 A와 B 사건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를 얘기를 합니다. 전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A 교집합 B가 없을 때 배반 사건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여사건. 여사건은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의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때를 A의 여사건이라고 A의 여집합으로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3이 일어날 사건을 얘기했었죠. 그럼 이때 3이 일어나지 않는 거 1, 2, 4, 5, 6 얘가 A의 여사건인 겁니다. 이걸 A 사건이라 했을 때 주사위 눈이 3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A의 여사건은 1, 2, 4, 5, 6이 되겠죠. 배반 사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A가 주사위 홀수, 그 다음에 B가 주사위 짝수면은 이 경우에 배반 사건에 해당하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A와 B가 밑에다 예시를 들게요. 5번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예를 들어 A가 홀수가 나오고 B가 6의 약수가 나온다고 합시다. 약수. 그럼 이때는 1, 3, 5고요. 이때는 1, 2, 3, 6이죠. 자, 합사건이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는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2, 3, 5, 6이 됩니다. A나 B가 일어나면 되니까. 근데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1하고 3밖에 없겠죠. 요 사건일 때. 그게 합사건하고 곱사건입니다. 그 합사건하고 곱사건은 결국엔 사건이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배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배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배반 사건은 이제 나중에 나올 독립하고 개념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의 교집합이 없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독립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일 뿐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확률을 구할 때 표본 공간 내에서 어떤 사건이 진행될 거고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사건의 결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확률은 총 뭐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학적 확률, 두 번째로는 이제 통계적 확률, 또는 이거를 우리는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경험적 확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이제 기하학적 확률,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얘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학적 확률은 이거예요. 수학적 확률은 이런 겁니다.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은 이때 우리 수학적 확률은 이제 어떤 이걸 A 사건이라 했을 때 PA라고 합시다. 이제 대문자 P는 probability 해갖고 확률을 뜻합니다. 그래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A라고 쓰는데 얘는 자 NS 즉 여기서 S는 표본 공간을 의미합니다. 대문자 S는 표본 공간을 의미를 하고요. 어떤 사건은 뭐 A, B 같은 대문자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S분의 NA 이때 N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죠. 원소의 개수.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건 S는 지금 표본 공간은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1, 2, 3, 4, 5, 6을 얘기하는 거고요. A라는 사건은 홀수니까 1, 3, 5겠죠. 즉 6분의 3으로 확률은 약분해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확률이 그냥 수학적 확률이에요. 야, 홀수 나올 확률 어떻게? 2분의 1이지 왜 6개 중에 3개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통계적 확률과 이제 기하학적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통계적 확률은 이겁니다. 주사위를 똑같은 조건이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아, 그랬더니 내가 처음에 100번을 던졌어. 이때 홀수의 눈이 51번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이어서 던졌어. 1000번을 던졌어요. 그랬더니까 499번이 홀수가 나왔어요. 그랬더니까 10,000번을 던졌어요. 그랬더니까 5000번이 홀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던져요. 계속해서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총 n번 던질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 R의 n이라고 합시다. 이거 n번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사건 A에 대한 이제 결과 숫자 횟수 사건 A가 일어난 횟수 정도로 보면은 이때 이렇게 던졌더니 요 밑에다 쓸게요. 자, 이거 100분의 51이고요. 얘는 1000분의 499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10,000분의 5000이죠. 이거 전부 다 2분의 1에 가까워지긴 해요. 가까워지긴 합니다. 맞죠? 근데 이거를 엄청 많이 했을 때 n분의 rn도 2분의 1에 가깝게 나오더라. 즉 이것들이 계속 하면 할수록 2분의 1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때는 오차가 0.01이고요. 이때는 오차가 0.001이고요. 이때 오차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차가 뭐 생기더라도 0.001, 0001 혹은 0.0002 정도 생기는데 오차가 점점 줄어들죠. 오차가 줄어듭니다. 즉 시행이 많아질수록 반대로 오차는 줄어드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많이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구한 실제 실행해본 숫자는 어떤 값에 유사해지는데 이 유사해지는 게 수학적 확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에 거의 근접한다는 얘기예요. 우린 이때 이거를 통계적 확률 또는 경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거의 비슷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 경험적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남학생들은 좀 잘할 텐데 우리 축구 월드컵을 진출을 합니다. 월드컵을 진출해요. 그리고 어떤 특정 국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예전 월드컵을 10번을 진출을 했는데 16강에 2번 진출을 했다. 16강에 2번, 10번 중에 2번 진출했다. 그러면은 우린 통계적으로 20%의 16강 진출 확률을 가졌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TV에서. 아, 이거는 뭐예요? 10번 이미 나갔었고 실제로 16강에 2번 올라갔고 20% 정도의 진출 확률을 가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통계적 확률입니다. 경험적 확률.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우리 이번에 월드컵 진출했을 때 한 20% 확률로 올라가겠지. 왜? 여태까지 10번 중에 2번 올라갔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에요. 실제 수학적 확률처럼 정확해지려면은 이 기본적인 시행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0%의 확률로 올라가겠지라고 하지만 크게 신뢰도는 없습니다. 왜? 월드컵 끼켜봐야 뭐 10번, 20번, 30번인데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무한대까지는 가진 않더라도 뭐 100번, 1000번, 10,000번 정도 되는 충분히 큰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 확률을 사용을 합니다.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 없을 때 이제 통계적 경험적 확률을 쓰는데 하지만 이 크기가 이 n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그만큼 신뢰도는 떨어진다.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지만 이제 TV에서는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의 같은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원이 있다고 칩시다. 원. 자, 여러분이 권총 선수예요. 사격 선수입니다. 그랬을 때, 자, 요렇게 표지판을 3등분 합니다. 여기를 1, 2, 3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3번 관역에 총알을 적중시킬 확률이라고 묻습니다. 야,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이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만약 이게 넓이가 달라요. 이렇게. 그럼 이 경우에도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전체 넓이에서 이제 사건 A의 넓이를 가지고 비교를 하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그러면 반지름을 이 원의 반지름을 1이라고 했을 때 2라고 할까요? 2라고 했을 때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4파이가 될 거고 이 절반에 해당하니까 2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뭐예요?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쓰는 거죠. 이것도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많이 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어요. 단지 우리가 볼 거는 여기서 뭐예요? 수학적 확률 위주로 보겠죠. 수학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 이 문제에서 좀 더 자주 나올 건데 기본적으로는 수학적 확률을 보게 될 겁니다. 기하학적 확률은 문제로 내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확률의 기본 성질을 봅시다. 확률의 기본 성질.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보면 알겠지만 확률이라 하면은 분수 형태입니다. 뭐 분의 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 형태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표본 공간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말로만 해도 되는데 표본 공간 S에 표본 공간 S인 표본 공간이 S인 이제 사건 A에 대하여 1번
PA는 0에서 1 사이입니다. PA는 0에서 1 사이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PS에 대하여 이거는 확률이 1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동전인데 양면이 모두 숫자예요. 그런 경우 있죠. 가끔 사기꾼들. 던졌을 때 이제 동전을 던졌을 때 숫자가 나올 확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1이 됩니다. 동전 양면이 숫자인데 표본 공간이 그러면은 숫자니까 그냥 1분의 1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공집합으로 표현하는데 왜냐면 이제 전체 사건이 완전 반대니까 아예 안 일어나는 거니까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를 하나도 안 가지니까 공집합을 얘기하는데 이때 확률은 0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동전이 모두 양면인데 동전이 그림 나올 확률. 그럼 이건 반드시 안 일어나잖아. 그때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건은 0에서 1 사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겠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6 이하에 나오는 눈이 사건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일어나니까 1. 그 다음에 0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PB는 0 이렇게 되겠죠. 왜? 주사위에 0이란 눈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더 볼 건데요. 네 번째 확률의 덧셈 정리. 이 확률의 덧셈 정리는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바로 합사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이제 표본과 S에서 두 사건 A, B가 있는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합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A 합집합 B에 대한 걸 구하는 거고요. 그냥 합사건에 뭐예요? A 합집합 B가 됐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얘는 PA 더하기 PB. 그러면은 A 교집합 B를 한 번 더 더했으니까 A 교집합 B를 한 번 빼는 거죠. 보여주면은 집합 A, 집합 B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PA로서 여기 한 번 더했고 PB로서 여기 한 번 더했어. 그랬더니까 이 부분이 두 번 더해진 거죠. 그래서 한 번 도로 빼낸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배반 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면은 뭐였어요? 교집합이 0인 뭐야 이거 너무 생략했다. 자 P A 교집합 B가 0인 겁니다. 왜냐하면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그럼 당연히 확률이 0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P A 합집합 B가 P A 더하기 그냥 P B가 돼버리고 끝나죠. 이 경우는 그냥 뭐 사실 이제 예시를 뭐 들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들게요. 자, 1부터 100까지 카드가 있어요. 숫자 카드가 1부터 100까지 있는데 한 장씩 뽑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첫 번째 문제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를 뽑고 싶대요. 그럼 3의 배수는 총 33개가 나올 거고 4의 배수는 25개인데 그러면은 P A 합집합 B는 P 3의 배수 PA 더하기 PB 이걸 하자면 일단 얘는 100분의 33이고
얘는 100분의 25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12의 배수가 두 번씩 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기 PA 교집합 B를 해야 되고 12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 8개인가요? 12 곱하기 8이 96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50인가요? 그래서 확률상으로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7의 배수와 15의 배수 7의 배수와 15의 배수로 생각하면 7의 배수는 70에다가 3개, 4개, 14개 얘는 6개. 근데 이 두 개 겹치는 게 105부터 겹칩니다. 근데 1부터 100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겹치는 게 없어요. A 교집합 B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P A 합집합 B는 이때 그냥 두 개의 확률을 더하기만 하죠. 그래서 100분의 20. 실제로 얘네 두 개의 최소 공배수는 있지만 105가 돼서 이 카드 안에는 없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다. 그래서 그냥 두 개를 더하기만 하고 끝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그냥 배반 사건의 계산이에요. 합집합일 때. 합사건.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는 또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일 때 이렇게 덧셈으로 표시를 합니다. 확률의 덧셈. 당연히 곱사건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때 가서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사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사건은 아까 얘기했지만 쉽게 말해서 여집합입니다.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이제 뽑히는 거. 3이 뽑히는 사건을 A라고 얘기를 했을 때 A의 여사건은 3이 아닌 다른 것들이 뽑히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NA의 C는 5가 되고요. 결론적으로 PA의 C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분의 5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때는 NA가 1이기도 하니까 이거를 PA의 C는 이거 1 빼기 PA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PA 더하기 A인 사건과 A가 아닌 사건을 더하면 확률상으로 1이 나와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성립을 한다. 이거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고 덧붙여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이게 여사건입니다. 그러면 여사건을 구할 때는 보통 문제에 적어도 뭐 하나 이상 이런 식으로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뭐 이상인 뭐뭐 이하인 뭐 이런 표현이 들어오면 여사건을 쓰는데 이런 거예요.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진대요. 3번 던진다. 이때 적어도 한 번 이상 앞면이 나올 확률. 앞면이 나올 확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했지만 적어도 한 번 이상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럼 이때 1 빼기 PA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때는 뭐 한 번 이상 앞면이 나올 확률 하는데 A라는 사건을 앞면이 이렇게 표현하죠. 전부 뒷면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부 뒷면. 그럼 이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확률은 1 빼기 PA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뒷면이 나올 확률을 1에서 빼버리면 어쨌든 하나 이상 앞면이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전부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8분의 1이니까 1 빼기 8분의 1. 즉 적어도 한 번 앞면이 나올 확률은 8분의 7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적어도 한 번 이상, 적어도 뭐뭐 이상 그러면 그 밑에 그 미만인 걸 전부 다 빼버리면 됩니다. 확률상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하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개념 설명만 갖고는 이해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풀이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은 문제풀이는 별개의 문제집별로 진행이 따로 됩니다. 개념 설명은 개념 설명대로, 그리고 문제풀이는 개별 문제집대로 진행이 되니까 자신이 필요한 문제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